됐다. 예,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서 교수님한테 이런저런 식사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제가 교수 혹시 기회 되시면 제가 뭐 정기 발표도 좋지만 원래 모임 때 이렇게 편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한번 나눠도 좋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서 교수님이 그냥 저 하여튼 그 은혜로우셔서 또 용기가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발표하라고. 제가 아마 아트미션하고 관계를 가진 건 2007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온누리 교회에서 그 다빈치 코드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에 서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서 교수님 옆에 쭉 있다가 저한테 나 교수님 이번에 발표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아트미션을 2007년에 이제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꽤 긴 시간을 함께 왔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아트미션 덕분에 제가 꾸준히 이거 아니었으면 그림에 대해서 별로 연구도 안 하고 그랬을 텐데 계속 글을 쓰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트미션 회원들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정말 제가 뭘 알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귀담아 들어주셔서 용기가 돼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조직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말론 전공입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나 교수님 뭐 전공했어요? 종말론이요. 종말론 중에 뭐 전공했습니까? 그러면 네, 칼빈과 판넨베르그의 종말론적 해석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다 그리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말론을 전공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전공했던 사람이 워낙에 이 철학적 신학을 해서 어려워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 뭐 퀀텀 티어리도 공부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러는데 왜 그럼 그림이냐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제가 하도 그림에 관한 책을 많이 쓰니까 저희 동료 교수들이 나 교수는 정체가 뭐야?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학자 도대체 왜 그림에 관심을 가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철학이 있고 기독교 철학이 있잖아요. 문학이 있고 기독교 문학이 있는 것처럼 예술이 있고 기독교 예술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란 공통분모는 있지만 출발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조지신학자로서 관심을 갖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변증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증. 그러니까 이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중에 그림도 도구가 되겠다, 예술도 도구가 되겠다, 뭐 이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이클 호튼이 세상에 포로된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속은 문화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바꾸지 않고요, 우리를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문화에 참여를 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고 난 이후와 거듭나기 전에 문화에 참여하는 건 행위는 똑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소위 신앙이라 하는 게 문화에 참여하는 방식을 다르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예술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그 이콘처럼 그 어떤 이미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수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은 있습니다. 여전히 거부감들은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술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없지만 그것이 인간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없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리스천 예술가들은 예술적 작업을 통해서 이 부패한 세계가 보여줄 수 없는 더 높은 실제를 이 세상 속에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어쩌면 크리스천 예술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최현미 선생님 처음 보지만 뉴욕에서 전시하신다고요. 저도 12월에 뉴욕 가니까 기회 되면 날짜 맞으면 제가 전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사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진이란 뭘까라고 할 때 이게 카메라입니다. 근데 사진을 이게 영어로 포토그래피라고 해요. 근데 포토그래피라는 이 단어가 원래 그리스어로 포토스라는 단어, 빛이라는 단어와 그라페인, to draw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진을 처음에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이게 포토그래피라고 정의한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은 뭐냐면 어원적 적용은 빛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 사진이라고 하면 저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변증학 시간에 꼭 이 강의를 중간에 한번 합니다. 자, 만약에 사진이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면 누가 빛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Q&A를 하는데요. 친해지고 싶어서 최현미 선생님 혹시 대답해도 될까요? 마이크 켜주시고. 제가 사람이 그래요. 그냥 선생님이 빛을 그릴 수 있을까요? Yes, no. 거기만. 담아낼 수 있죠. 담아낼 수 있지만 내가 그리진 못하죠. 빛을 그리는 빛을 담는 거하고 그리는, 우리는 빛을 네네.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빛 자체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진이 만약에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면 주체가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사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는 건 절대자, 창조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가끔 이제 사진 찍으러 가면 이런 카메라를 들고 다녀요. 이런 카메라 들고 다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그만 똑딱이나 이런 휴대전화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좋아해서 이 휴대전화도 거기 해발에 갖다 놓고 있는데, 근데 사진 찍으려고 하다 누가 이따만한 대포를 들여 찍으면 괜히 내가 막 움츠려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거든. 제가 뭐 이렇게 좀 그림 좀 그리려고 하는데 옆에 이영신 선생님이 그림 그리려 캔버스를 딱 피는 순간 확 움츠려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똑같겠죠. 그런데 저는 카메라는 뭐냐라고 하면 카메라는 어둠 상자더라고요. 어둠 상자에 구멍을 빵 뚫어 놓으면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사진을 못 찍더라고. 내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사진을 못 찍는 거더라고요. 결국 사진을 찍는 건 내가 찍는 거라 생각하지만 내가 찍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현미 선생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내가 우연히 그게 받아진 거지. 받아진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카메라 중에 이 부분을 제가 화면을 죽여야 되겠다. 잠깐만요. 과상화면 제가 죽일게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나요? 뷰 파인더라고 그러잖아요. 전 이게 너무 성경적이더라고요. 이게 소위 내가 눈으로 보는 뷰 파인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볼 때 안 보는 것들을 이거는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저는 카메라를 처음에 만들었던 했던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이제 결국은 예술은 보는 눈과 관계돼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도 그러더라고요. 내 눈으로 볼 때 안 보이는 것들을 카메라는 바라보게 하더라고. 성경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의 그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성경이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너무 제가 자기적인 해석일까요? 저는 제가 이제 신학자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되면서 와, 사진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을 얘기하기가 너무 이름 자체가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쓰려고 하는 내용을 오늘 강의를 좀 하고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걸 좀 책으로 좀 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잖아요. 사진. 예, 사진이라는 뜻이 뭐예요? 참된 것을 베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사진이라는 말 속에 이 사진이 이렇게 참된 것을 베끼는 건데, 그러면 다시 던지는 철학적인 질문은 뭐냐면 그럼 무엇이 참된 것이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예술 그림을 그릴 때 작가들이 대상을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정말 그것의 본질인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것들을 화폭에 담아내는 것처럼 내가 지금 뭐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 짝이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아침에 저도 평생 다이어트가 과제라 이제 일어나서 거울을 봐요. 거울을 오늘은 좀 살이 좀 찐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실물은 내가 거울에서 보는 얼굴도 훨씬 더 크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똑같을까? 참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기 결국 사진가 역할은 뭐냐면 단지 그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담아내는. 그래서 최 선생님께서 이 정도면 친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 나중에 뉴욕 가면 환영해 주시겠지 뭐. 결국 뭐냐면 담아낸다는 말이 너무 적절한 표현이셨어요. 결국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시간은 그러니까 사진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변형이잖아요.
예, 결국 조리개를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빛의 양. 결국은 빛을 담아내는 거더라고. 내가 담아내죠. 하지만 그거는 은혜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몫이라 저는 사진가는 뭐냐? 사진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단지 담아내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선물이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있잖아요. 뇌물은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건 뇌물이고 선물은 뭔가요? 부모님한테 드릴 때 이거 엄마 별거 아니야 이렇게 주잖아요. 예? 부담 가질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담 가질까 봐 슬쩍 주시는 선물이더라고. 우연히. 제가 지금은 이제 수지 살지만 전에 분당 살았어요. 구미동 살았었는데 탄천에서 24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카메라와 기술이 똑같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똑같은 장소에 제가 24시간 찍었는데 똑같은 사진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주변이 변하니까. 그렇죠. 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빛은 내 몫이 아닌 거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제가 이제 하게 됐던 이유는 2007년도 이제 아토미 2000 참석해서 2008년도 하고 제가 아마 2009년도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 교수님 그림 그려요? 저 그림 못 그리거든요. 저 그림 못 그리는데 했더니 왜 그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009년에 취미로 찍던 사진이 있었지만 좀 본격적으로 사진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코스타 강사로 오셨던 사진 하시는 분에게 강사 10명이서 18개월 동안 일주일에 3시간씩 레슨을 받았어요. 레슨을 받았는데 이분이 18개월 동안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했더니 또 하면서 한 번도 카메라를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해. 그리고 나서는 18개월 딱 지난 다음에 우리 사진 찍으러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둔내에 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나오더라고. 그게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했더니 그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더라고요. 반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식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뭘까요? 세상을 보는 우리의 지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가 예수에 대한 지식이 바뀌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은 그 18개월 동안 본인 표현은 인문학적 교육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전 그 전까지 사진은 기술인 줄 알았어요. 셔터 조리개는 어떻게 하고 스피드는 어떻게 하고 전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찍으면 나와요. 이런 얘기하면 누가 그래? 재수없어 그러긴 한 애들 표현으로는 재수없어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진은 뭘까라고 하면 저는 사진을 찍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을 담아내는 것이다. 그때 제가 처음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전까지 제가 사진을 한 번도 찍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취미로 가서 그냥 찍었던 사진이 남들처럼 찍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인데 요만한 개울물이에요. 요즘 폭이 요 정도 되는. 근데 이제 아침에 자연 휴양림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 숲속에 조그마한 개울에 빛이 반짝반짝 비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점은 선이 되고 시간이 되면 선이 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납작 엎드려가지고 한번 셔터 스피드를 길게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다른 느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으면 별로 다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왜 안 들까요? 사람마다 왼쪽, 오른쪽 각도마다 조금 다른 모양인데 사진사들은 앉으려고 빵 찍으니까 가끔씩 제가 이전에는 사진을 찍을 때는 카메라 가서 좋으면 내가 찍었거든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어쩌면 그 대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수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사물을 보면 상중하, 그다음에 360도를 돌아서 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빛과 맞아서 그 대상이 조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워. 너도 그렇다는 것처럼 어느 순간 딱 오는 그 결정적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그걸 담아내는데 사진을 제가 이 DSLR 카메라를
한 번도 안 만져보다 처음 만져봤어요. 처음 만져봤는데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청담동에 그 UM 갤러리라는 곳에서 초대전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5작품을 했거든요. 그때 처음 찍었던 이 사진이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갔어요. 그 시간대에 사진이 나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오더라고. 내가 갔던 장소인데. 그래서 제가 훨씬 더 깨달았던 거 뭐냐면, 아, 이게 사진은 은혜로구나. 은혜로구나. 그런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영월인가요? 그때 그 한번 전시회 있었죠. 전시회 때 그때 제가 냈던 작품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이건 어디냐면은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제가 강사로 갔을 때 아침에 5시쯤 일어났는데 새벽 안개가 쫙 꼈던 그 산이었습니다. 산이었는데 안개를 좀 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사진 찍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점이 안 맞는다고. 근데 생각은 초점은 작가가 보는 눈이잖아요. 안개를 담으려는데 아무리 담아도 안 잡아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뜰 때처럼 초점을 흐려봤어요. 초점을 흐렸더니 진짜 신기하게 안개가 잡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문길 사진 제목을 그때 잡았는데 나중에 길과 안식이라고 이제 감옥에 계신 분들이니까 죄속이 푸르르잖아요. 그래서 푸르른 너머의 평안이 기다린다라는 이제 중의적인 표현으로 선생님들 그 기간 잘 견디고 나시면 좋은 삶이 있겠다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때 제가 달았던 글이었어요. 음, 어, 참 이거는 이제 2011년 그해 가을에 자연휴 형님을 랑 또 갔습니다. 이게 가을의 숲속에서 제가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가 오랫동안 장시간 노출로 찍은 거예요. 장시간 노출을 찍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사실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카메라로 이게 노출을 오래 하면 그 빛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그 산을 품어주는 형체 없음을 품어주는 그 빛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그런 빛을 이거 제가 카페에서 전시했는데 JBL 부사장님이 사가셨어요. 예. 그 하여튼 그래서 몇 작품 팔기는 했는데 요거는 2019년에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주도에서 요것도 의도적으로 제가 초점을 안 맞춰가지고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좀 담아보고 싶었고요. 그 마르셀 프로스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진정한 발견은 뭐냐?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내가 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보는 것들이. 근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내가 보는 것들이 더 커다란 존재의 일부더라고요.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러면서 그 내가 보는 것을 넘어선 또 다른 영역들, 또 다른 세상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확실히 내 눈으로 볼 때 안 보이는 것들을 이게 렌즈를 통해서 보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익숙함 속에 갖추어졌던 그 낯설음들. 어쩌면 그 계시는 선생님들이 작품들을 그릴 때 그렇지 않나요? 그런 볼 때 그런 어떤 낯설은 감정들을 결국 담아가잖아요. 저는 모네가 그 지베르니에서 포퓰러를 그 계속적으로 그렸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모네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모든 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익숙함이 제일 무섭더라고.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보고 또 보니까 어느 순간 또 똑같은 나무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포퓰러 나무를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예술하신 분들은 이 감성이 되게 예민하신 것 같아. 남들과 다른 예민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되게 드라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오히려 선생님들을 만나서 어쨌든 그림을 얘기하고 그림을 보면서 제가 좀 없던 감성이 좀 생기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워낙에 논리적인 사람이라 좀 그러기는 한데 그래서 그 익숙함에 감춰졌던 그 낯설음, 그 기대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갈 때는 내가 이걸 찍으러 갔다고 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배경되는 건데요. 이게 저기 문경세제 약수터 옆에 있는 거예요. 약수터 옆에.
이제 5월 달인데 바람이 살살 불더라고. 파스텔 톤이잖아요. 제가 뭐 모네를 되게 좋아해서 모네 화가는 거울을 좋아하지만 그림은 모네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봄바람이 살살 부는데 이 숲속 안쪽에서 한번 저걸 좀 잡아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뭐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한 거긴 하죠. 필터 사진 후처리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찍었을 때 느린 바람에 이제 나뭇잎이 살살 움직이는 게 오랫동안 시간이 뭉개지다 보니까 이게 뭉개져서 저런 효과들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근데 우리 큰아들은요 저 사진 보고 무섭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낌이 달라. 앞에 검은 나무들이 되게 강렬하게 느끼나 봐요. 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주말마다 놀러 가는 게 취미인데 동해에 갔어요. 되게 깊은 바다처럼 느끼잖아요. 횟집 앞에는 하수구에서 한 2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찍다 보면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것은 좋은 작품이 안 나오더라고. 오히려 거칠고 뭐가 보잘것없는 곳에 갔을 때에 좀 더 그런 아름다움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잠은 꿈을 꾸게 하지만 바다는 희망을 품게 한다. 저게 이제 그 붉은 10월에서 쇼 코네리가 했던 대사예요. 대사인데 그 말이 이렇게 막 떠오르더라고. 예.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지면에 올라와서 온 땅을 적시더라는데 이게 제가 24시간 찍을 때의 아침이에요. 아침에 똑같죠. 이게 안개를 찍고 싶은데 안개가 안 찍혀져서 제가 이제 아예 그냥 조리개를 풀어버리고 이렇게 찍었더니 좀 다른 감성이 나오잖아요. 예, 다른 감성. 뭐 제가 이게 본 거니까 뭐 그게 초점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요거는 문경세제 주차장 옆이에요. 이제 주차장 옆인데 전 주로 가면 먼저 묵상을 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빛은 하나님 몫이니까 나에게 보여달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이제 이때는 저희 아내랑 저랑 저희 교회에 있는 같은 목회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올라간 주차장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똑같아요. 이거 그 아까 약수도 사진하고 똑같은 때거든요. 바람이 살살 부는데 이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메라 중에는 소위 다중 노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필름에 10장, 20장의 필름을 겹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는 이 시간을 단편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겹쳐서 보서 그게 영원이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12곳을 겹쳐본 거예요. 근데 저는 사진 찍을 때 이 산발이를 안 쓰고 그냥 손으로 찍다 보니까 약간의 미세한 흔들림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주는 미가 있는데 그랬을 때 조금 다른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다른 느낌이. 예, 그래서 이제 저걸 찍고 나니까 이제 저희 나중에 찍고 나서 저희 아내랑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그 교육자들이 되게 멋있다고 같이 가자고 제가 근데 멋있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문경세제 가보시면 알아요. 주차장 바로 위쪽이거든요. 부산에 나온 성형외과 의사님이 저 사가셨어요. 딱 성형외과하고 이게 이미지가 맞는 것 같아. 제가 최근에 찍은 건데요. 뭐 이건 갤럭시 S7으로 찍은 거고요. 그 사진의 묘사가 그 대상을 정확히 실제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32년에 그 에드워드 웨스턴이라는 사람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F64 클럽이에요. 이제 여기 앞에 피망이라는 그림이 피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의 목표가 뭐냐? As it is.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하고 날카롭고 치밀하게 꼭 일종의 뭐 신고전주의처럼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나는 예술적 효과가 개입하지 않고도 렌즈가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진실한 미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가 본 대상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이 사진의 본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진은 대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재현이 아니라 어쩌면 사진은 표현이겠다. 왜냐하면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도 사람마다 색감과 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죠. 왜냐하면 작가의 감성이 다른 거거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사진을 찍어도 사진을 찍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건 뭘까?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은 뭐냐? 재현이 아니라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존재의 표현이다. 사진은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제가 이게 뭐냐면
뭔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것들을 그 경험적 세계를 건물의 청사진처럼 기술적으로 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예술가의 주관,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성들, 그래서 사진은 뭐냐면 결국은 존재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은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 그래서 제가 대상에 대해서 느꼈던 나의 경험을 예술도 그런 것 아니에요. 선생님 작품들도 어떤 것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들을 그 이미지로 표현하라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어쩌면 사진이 주는 감동은 어떤 그 기술보다는 사진가가 대상을 통해서 얻었던 영감, 거기서 어쩌면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됐느냐, 조리개는 어떻게 됐느냐, 이러한 질문은 기술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누구도 고흐의 해바라기를 보면서 무슨 메토를 씁니까? 물감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묻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작품에서 물어본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사진 전시회를 가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셔터 스피드 얼마 걸 다 써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분들은 사진이 기술인 줄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진은 사실은 기술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사진은 기술이기도 하고 또 기술이 아니기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저는 그 패러도스로 품어야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은 뭐냐, 나와 환경, 세상과 자신 속에 있는 내재된 어떤 상반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고, 이런 면에서 기본적인 기술의 습득은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진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닌가. 카메라 필터 중에요. PL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그 빛을 조정하는 건데요. PL 필터를 쓰면 바닷물 표면 밑을 화면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닷물 위에서 바닷물 밑을 잡은 거예요. 저는 청소년들, 소위 국영수를 못해서 꿈을 못 꾸는 청소년들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요것과 함께 그때 찍었던 사진 그런 얘기들을 해요. 니들 인생에 물이 왔다 갔다 하면 막 삶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밑에 보면 그 펌 파운데이션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 할 때 주로 제가 이 사진들을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도구들을 사진을 가지고 제가 느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은 뭐냐라고 하면 칸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쩌면 자신을 넘어선 거 어떤 것, 사물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진은 존재의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이데거가 고해 그드는 그냥 구두가 아니다. 그 안에는 정말 삶을 열심히 살았던 농부의 강인함이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빅터 휴거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형식이라는 게 뭐냐? 형식은 표현으로 드러난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진이 보여주는 것은 재현, 대상이 아니라 대상 안에 감춰졌던 그 본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존재로부터 존재의 본질을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묵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상을 경험하려면 내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는 거죠. 듣고 본. 그 장동민 그 교수님께서 광장과 골방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결국 기독교 신앙은 뭐냐? 본질적으로 광장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결국은 퍼블릭 스피어에서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데 결국은 크리스천 아트라고 하는 것도 퍼블릭 스피어에서 크리스천 아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광장의 토대가 뭐냐? 그거는 골방이다. 기도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사진 찍기 전에 앉아서 기도해요. 주여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여주셔야 보는 거잖아요. 전에는 내가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사진 안 찍었던 건 아니고 내가 보고 내가 찍고 싶은 걸 찍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찍고 싶은 걸 찍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를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인물 사진을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풍경 사진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탄천에서 24시간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제가 이때 카페라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걸 보고서는 원두입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분당 사시는 바지만 탄천 별로잖아요. 물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와, 이게 그 별거 아닌 탄천도 진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더라고. 예. 이게 저녁 한 12시쯤 찍었던 것 같아요. 저도 미치기는 했어요. 24시간도 앉아서 그 짓을 하고 있었으니. 지금은 못해요. 근데 그때는 열정이 있어서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산책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변증학대 사진 얘기했던 아이들이 교수님 사진 찍으러 가자고 사진 찍으러 갔어요. 사진 찍으러 그때 어디지? 용문에 이제 거기 있잖아. 용문에 그 유명한데 용문에 갔는데 이것도 주차장 옆에요. 학생들은 와 그러고 이제 그 나무를 보러 가는데 저는 이렇게 앉아서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나무에 있는 그 낙엽들이 되게 그 쓸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게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블러하게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네. 저희 은퇴하시는 교수님한테 제가 저걸 선물을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화내더라고. 참네. 나는 그분 아마 이 가을 쓸쓸한 은퇴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 가을의 그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사람마다 달라서 하여튼 녹화라니까 녹화만 하면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꽤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님이세요. 요거는 제가 네덜란드에 가서 찍었는데요. 그 그림이 커야 되는데 혹시 여기 바람의 흐름이 보여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그 바람들을 의도가 찍은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 컷 찍었는데 하나 걸려서 그냥 어차피 사진은 그냥 우연히 이름을 붙이는 거라 이름 그렇게 그냥 붙였습니다. 요건 이제 독일에 제가 강의하러 갔을 때 아침에 호숫가를 산책하는데 이게 철조망이 있잖아요. 철조망에 성에가 꼈는데 그걸 딱 클로즈업 찍었는데 꼭 가시멜류관 같지 않나요? 그래서 사순절 때 아주 제가 많이 사람들한테 요청 받아요. 그리고 제가 사순절 때 아주 많이 쓰는데 결국은 사진은 철조망과 성에이긴 하지만 그렇죠. 내 눈으로 볼 때 안 느끼는 거를 이게 클로즈업하게 된 게 보이는 거잖아요. 전 그런 게 저는 사진의 힘이고 예술의 힘이다. 그래서 크리스찬 예술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제 그걸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것. 저는 거기에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린다 맥카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인가 발견했다면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구성안을 간직해라. 좋은 사진 찍는 건 뭐냐?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기술적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습관을 놓치게 된다. 난 그저 내 소리 듣는다. 전 이 사람 말 되게 공감해요. 그러니까 사진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느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험, 어떤 그 신앙적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목사는 설교로 그리고 이 아티스트들은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결국은 그런 말이 있어요. What you eat is what you are. 내가 먹는 게 너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What you see is what you are더라고. 내가 보는 게 나더라고. 내가 무엇을 보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현대 예술이 아픈 거는 자기가 보는 현실이 아픈 거잖아요.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좋은 사진이라는 게 뭘까라 하면 사람들로 하고 멈춰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유명한 앙리 까르띠에-브레송이라고 하는 이 작품인데 그 가나마우 신에게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촬영할 장소를 선택했으면 이게 그런 거지. 이게 일종의 우연이죠. 인물을 미리 넣지 말고 먼저 화면을 지배하는 선이나 빛과 관계를 쉽게 연구해야 된다. 이것이 결정된 뒤에 지나다니는 인물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사물의 움직임에 밸런스가 잡힐 순간을 기다리면 된다. 만족할 만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을 것이다. 우연이라는 요소도 여기는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 아닌데 아는 거예요. 사진은 내가 찍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찍는 게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 우연을. 이 세상에 결정적 순간을 가지지 않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 순간이라는 거는 그 브레송의 얘기를 보면 뭐냐면 모든 움직임의 밸런스인데 전 그것이 뭐냐면 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 대상가를 바라보다 어느 순간 뭔가 빵 터지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아내랑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쭉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수련회 답사 그때 친구였어요. 수련회 답사를 갔는데 옆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 화장품 냄새가 나는 거야. 아주 여자로 느껴지더라고. 그게 결정적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내가 입었던 옷, 그 모자 색깔을 다 기억해요. 워낙에 충격적이었으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 그 내면적인 순간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동성이긴 한데 로댕가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냐면 인물상을 시작할 때
나는 먼저 전후 좌우 네 방향에서 본 윤곽을 분석한다. 그 후에 할 수 있는 한 정확하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대체적인 형상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비스듬한 각도에서 봤을 때 윤곽을 따져나간다. 인체 윤곽은 몸이 끝나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나는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점토상을 놓는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인체 주위를 돌면서 작업한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 윤곽을 엄격하게 조이고 정교하게 다듬는다. 인체 윤곽은 무한히 나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나는 빛 속에서 작업하느라고 애쓴다. 그럴 때 나는 새로운 윤곽을 뚜렷이 파악할 수 있다. 뭐 사실 인상주의와 비슷하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인물상 시작할 때 전후 좌우. 전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켈란젤로가 조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돌에 사상을 새기는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본질을 결국은 바라보는 작업인 거죠. 바라보는.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게 제가 2007년도에 네팔에 갔을 때에 그 찍었던 나이 많으신 이거 없이 찍었는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 사진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냥 딱 그 사람의 마치 그 조세프 이스라엘스의 이별 전야처럼 거기 보면 딸이 그 눈이 안 보이는데 그 슬픔들이 느껴지는 것처럼 전 여기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미국이 시카고가 이건 어디냐 샌프란시스코 가서 찍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펀하드 그냥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그냥 하다가 아버지 왜 남의 아들 봐 서로 각기 다르게 보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이 올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을 놓고 한참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그런 순간에서 찍는 게 일종의 결정적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제 뿌레송이 얘기했던 뭐 베르니 워라든지 이런 거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뭐냐 정의하자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진은 저는 시가란이라는 붓을 빛이라는 물감에 담아서 바람과 물이 그리게 하는 것이다. 원래 다 강의는 다 이거예요. 있어 보이죠? 뭐 그리고 이제 사진은 뭐냐 시간과 공간의 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거죠. 시간과 공간. 그건 제가 이제 그럼 사진으로 한번 수묵화를 할 수는 없을까? 라고 해서 제가 이제 흔들리는 갈대를 찍었을 때 또 수묵화 같은 그런 느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해본 좀 저희 아내가 전에 당연히 가지가지 한다고 그러는데 가지가지 해요. 뭐 이런저런 시도들도 이렇게 합니다. 이건 독일에서 산책할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사진은 내러티브더라고요. 사진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진은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대문자 아트가 아니라 소문자 아트인 것처럼. 그래서 사진은 뭐냐? 제가 렌즈를 통해서 얻었던 그 깨달음들을 세상과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저는 그런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트미션에서 2007년인가 그때 이 사진을 그때 처음 강의 때 들었거든요. 그리고 늘 제가 써먹습니다. 이게 누가 했는지 심 교수님인가 아니면 성 교수님 둘 중에 한 분이 했었을 것 같은데 구타당한 지 한 달 후라는 이게 이제 현대 예술의 특징이잖아요. 이분 작품들은 다 아프잖아요. 그렇죠?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뭘까라고 하면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름다움이 미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그 거짓된 아름다움과 참된 아름다움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참된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뒤로가 어머니의 얼굴을 그렸을 때 미인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다움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뿐만 아니라 변증의 기회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앞에서 반복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나타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 때문에 렌즈를 뭐 성경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뭐 찍었던 사진들을 좀 몇 개 해주면 이건 노르웨이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뭐 갤럭시 S7으로 제가 그 캔터베리에서 찍었던 사진이고 요즘은 아프리카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뭐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요즘은 제가 불멍을 해요. 그래서 불멍해서 이제 심해도 앞바다에서 갤럭시 이건 아이폰 12로 찍었던 사진인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제주도에서 이제 석양로를 휴대전화로 찍고요. 요것으로 일단 뭐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나누고 싶었던 거는 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직업적 소명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 직업이 소명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피드백 너무 감사하겠어요.